연방정부 셧다운이 5주째 이어지면서 항공부터 금융시장, 정치권까지 전방위로 타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무대 행보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합법 이민 속도를 늦추고 규모는 대폭 줄여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노동허가증, 이른바 EAD 카드의 자동 연장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차가 단 1%포인트에 불과해 결과는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에야 확인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대표 쇼핑몰인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한 여학생이 체험장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장애를 가진 여학생을 조롱하듯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생 부모는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5주째 이어지면서 항공교통부터 금융시장, 정치권까지 전방위로 타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주요 공항이 마비될 뻔한 데다 경제 지표 발표도 중단된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국내 혼란 속에서도 국제 무대 행보에 집중하며 외교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일부 주요 공항은 관제 인력 부족으로 운항 차질을 넘어 운항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항공 관제사들이 병가나 부업에 나서는 일이 속출하면서 최근 올랜도 국제공항과 LA 국제공항의 경우 운항 중단 위기를 맞아 연방항공청이 긴급 대체 인력을 투입했고 현재도 평균 수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등 정부 통계 발표가 중단되면서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에 빠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약화됐습니다. 셧다운은 이미 13차례 예산안 부결을 기록하며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최장기 기록을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셧다운이라는 국내적 혼란 속에서 아시아 순방을 통해 무역 협정과 투자 유치를 강조하며 외교적 리더십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국내 정치의 교착 상태보다 협상가와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내세워 국제 무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가 트럼프 행정부의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정 전반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합법 이민 속도를 늦추고 규모는 대폭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나온 이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합법 이민의 속도를 늦추고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29일 미시시피 대학교에서 열린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 주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합법 이민 속도를 늦추고 전체 이민자 수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과도한 인구 유입을 초래해 미국 사회의 기반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민자 모두가 미국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체성과 결속력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합법 이민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나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벤스 부통령은 지난 9월 피습으로 숨진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 USA 설립자가 자주 맡아오던 토론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내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노동허가증, 이른바 EAD 카드의 자동 연장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0월 30일 이후 신청하는 갱신분부터는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폭넓은 합법 이민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동허가증 EAD는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금까지는 갱신 신청서인 I-765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돼 새 카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30일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되는 노동허가증 갱신부터는 자동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난민과 망명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는 물론 취업과 주재원 비자 소지자와 배우자 등 폭넓은 합법 이민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최대 540일 동안 자동 연장이 가능했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갱신이 승인될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행정 효율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제도를 중단하면 이민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국은 노동허가증 만료일 180일 전에는 반드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고용주들도 직원의 노동허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단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이미 자동 연장이 승인된 노동허가증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내세운 이번 조치가 합법 이민자의 생계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승부의 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차가 단 1%포인트에 불과해 결과는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에야 확인될 전망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4일 치러지는 뉴저지 주지사 본선거가 막판까지 치열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일 발표된 에머슨데이 최종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미키 셰릴 후보는 49%, 공화당 잭 치터렐리 후보는 4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격차는 불과 1%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올해 주지사 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지는 만큼 내년 중간 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전초전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극심해진 정치 양극화가 이런 박빙 구도의 원인이라며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 승패를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후보 호감도 역시 팽팽합니다. 셰릴 후보는 긍정 47%, 부정 47%, 치터렐리 후보는 긍정 48%, 부정 48%로 조사됐습니다. 성별 선호도에서는 남성은 치터렐리, 여성은 셰릴 후보를 더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의 변수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45%, 부정 53%였으며 민주당 소속 필머피 현 주지사에 대한 평가는 긍정 34%, 부정 50%로 집계됐습니다. 에머슨대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뉴저지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한편 사전투표 열기도 뜨겁습니다. 보트허브 집계에 따르면 30일 기준 조기 및 우편 투표 참여자는 91만 6,383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14%가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조기 투표 참여자는 38만 2,458명으로 민주당 41%, 공화당 39%, 무소속 20%였습니다. 우편 투표는 53만 3,180명이 참여했으며 민주당 62%, 공화당 21%, 무소속 17%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일까지 불과 며칠을 남긴 뉴저지 주지사 선거. 양당의 총력전 속에 최종 승자는 투표함이 열리는 순간에야 드러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저지의 대표 쇼핑몰인 아메리칸 드리머에서 여아가 볼풀 속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가족은 안전장치와 관리 부실을 이유로 쇼핑몰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웨스트햄스테드에 거주하는 한 소녀가 지난 4월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에 위치한 아메리칸 드림몰 내 체험형 전시관 버블 플래닛을 찾았다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에 피해 여아의 부모가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소녀는 거대한 볼풀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탓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볼풀장에는 충격을 완화할 매트나 패딩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경고 표시나 안전수칙 안내문, 직원의 안전관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다친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직원들을 찾아 헤매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 10대 직원이 쇼핑몰 내에 위치한 의료시설인 매드이머지를 안내했지만 의료진은 두부 외상은 치료할 수 없다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결국 딸을 NYU 랭곤 메디컬 센터 응급실로 이송했으며 의료진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 하혈종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는 소장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몰, 운영사 트리플파이브 그룹, 그리고 전시 주최사 등을 피고로 지목했습니다. 피해 가족 측은 이들 업체가 적절한 충격 완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를 알리는 위험 경고 표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의료비, 기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몰과 전시 주최 측은 현재까지 언론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3학년 여학생을 촬영해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영상을 SNS에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 측이 이를 알면서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 학부모가 딸의 초등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부모 A씨는 말더듬 증세를 앓고 있는 딸이 팰리세이드 파크 림버그 초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특수교사 잭린 바노어가 딸의 영상을 허가 없이 촬영한 후 SNS에 올려 의도적으로 조롱거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교사 바노어는 A씨의 딸에게 4QK라는 글자를 따라 읽도록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딸은 발음 장애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발음이 마치 특정 욕설과 모욕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교사는 학생을 가르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한 아이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2022년 11월 바노어 교사의 SNS 계정에 게시됐으며 A씨가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은 이듬해인 2023년 9월이었습니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바노어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에서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버겐카운티 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이 사건이 아동에 대한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기소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바노어가 합의서를 조건으로 지난해 3월 사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학교가 해당 영상을 접하고도 수개월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학부모에게도 한참 뒤에야 알렸다며 여러 교직원이 해당 영상을 공유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은 다른 학군으로 전학해 6학년이 됐고 새 학교에서 새로운 교사와 친구들을 만나 안정을 찾았지만 사건을 떠올리면 교사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바노어 교사는 소송을 당한 뒤에도 언론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으며 학교 측 역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언급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소비자 보호단체 베터 비즈니스 뷰로가 신종 신용카드 사기 수법인 고스트 태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지부 멜리사 코파닉 대표는 범죄자들이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카드 정보를 훔친다면서 카드 정보를 훔치지 못하도록 전자신호를 막는 보호용 카드 지갑을 쓰라고 권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스콧 쇼버는 단 몇 초 만에 카드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며 며칠 뒤 의문의 결제 내역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가짜 판매자들이 오늘만 반값 같은 문구로 터치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 알림 문자를 설정하고
이상 결제가 확인되면 즉시 카드사나 은행에 연락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피해자는 BBB 스캠 트래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인공지능 로봇 기업인 원엑스 테크놀러지스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를 공개하고 10월 28일부터 사전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20,000지만 월 $499를 내면 구독형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오는 키 5피트 6인치, 무게 약 60파운드이고 설거지와 빨래는 물론 쓰레기 버리기와 조명 제어, 식물 물 주기 등 대부분의 집안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0파운드의 짐을 옮기고 132파운드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갖췄습니다. 로봇은 엔비디아의 AI 기술로 구동되며 배터리 수명은 최대 4시간입니다. 2026년 초 미국 시장에 정식적으로 출시되고 2027년에는 해외 출시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네오는 손 일부를 제외한 몸체에는 방수 처리가 돼 있지 않아 습기에 약한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테바 USA가 혈압치료제 프라조신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캡슐 약 58만여 병을 자발적으로 리콜했습니다. 미식품의약국 FDA는 테바가 전국에 판매된 1mg, 2mg, 5mg 용량의 프라조신 캡슐 총 58만 844병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품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것이 원인입니다. FDA는 이 물질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해당 리콜을 2단계 리콜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이거나 회복 가능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는 테바의 자체 보고서를 인용해 전체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 수준은 중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테바의 모든 프라조신 제품이 아닌 특정 제조 번호가 붙은 일부 제품의 하나며 소비자는 FDA 공식 웹사이트에서 리콜 대상 제품 목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에버넬 지역에서 이민 단속이 벌어져 46명이 체포됐다고 연방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수요일 에버넬의 한 화물창고에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스카이폭스 항공 영상에는 체포된 사람들이 벤에 태워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작전이 세관, 이민 규정 준수, 공급망의 안전성 확보, 창고 운영자의 보안 의무 점검을 위한 정기 단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체류 신분의 근로자 46명이 적발돼 구금됐으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22%에 해당합니다. 현재 이들은 이민 절차 진행을 기다리며 구금 중이고 정부는 해당 창고의 이름이나 고용주 정보, 관련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